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미국인의 현실에 대한 만족도는 소속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1월에 비해 2월에 2배가 높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2주일 동안 줄어들었던 바이러스 사망자와 감염자가 지역에 따라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다행인 것은 바이러스 사태가 나빠져도 이미 겪은 혹독한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첫 번째 내린 명령은 이란이 지원하는 시리아 내 민병대 시설 폭격이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한 이란에 대한 보복이었지만 긴장을 극대화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란과 핵 협상을 하면서도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군사 메시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아닌 왕과 미국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한 뒤 왕의 아들인 사우디 왕자의 범행으로 확인된 자말 카쇼기 살해 사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7년이 되는 날로 러시아의 바이든 대통령은 경고를 하고 우크라이나에는 동맹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오늘 연방 하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뺀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연방 상원에서 예산안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넣는 게 부적절하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평등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3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함께 이 안에 찬성했습니다. 코스코가 다음 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6로 올립니다. 미국이 올림픽 체조에서 금메달을 딴 2012년 미국 국가대표 선수 코치가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가 확정되자 자살했습니다. 러시아 외교관 가족이 북한에서 러시아까지 32시간 동안 손수레를 타고 갔습니다. 아니, 손수레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의회에서는 곧 그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부양책 투표가 시작이 되고요. 하원이니까 당연히 그 과반수로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통과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곧 그 바이든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 퍼스트 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가 텍사스에 도착을 합니다. 텍사스의 폭설, 한파, 정전, 단수 등에 따른 그 연방 정부의 지원을 약속하고 사람들을 좀 보듬기 위해서 갔고요. 간 김에 이제 그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런 시설도 방문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걸 먼저 전해드려야 되는가? 미국 사람들이 최근에 그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 현실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차이가 나는 것, 달라진 것, 이걸 생각할까 하다가 오늘만한 기회도 없습니다. 바이든 46대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공약을 했었던 것, 이런 것을 특별한 그 돌출 행위 없이 그대로 집행을 하는구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각각에 해당되는 국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것을 바라보는 다른 동맹국들은 어떤 생각이겠구나 하는 것을 다 느낄 수 있는 뭐 한 3가지 정도의 사건이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부양책을까지 첫 번째 섹션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오바마가 아니야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준 거죠. 오바마 전 대통령 아래서
8년 동안 부통령 한 것이 큰 자산이지만 그러니까 오바마 3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공격을 하는 측에서 가장 큰 약점으로 잡았던 것은 어떤 다른 나라에 대해서 군사력을 쓰는 것을 주저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시리아 뭐 폭격 같은 것, 뭐 그래서 결국은 시기를 놓치고 만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이란에 보복하기 위해서 그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에 있는 이란이 지원하는 그 헤즈볼라 민병대 그 본부 말하자면 그 시설을 여러 개를 목표로 해서 어제 공습을 했습니다. 이란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이라크도 아닌 왜냐하면 벌을 주기 위한 일의 발생은 이라크에서 일어났거든요. 이번 달 초에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부대를 공격을 해서 이제 미군이 아닌 미국 사람이 아닌 계약자가 숨졌고 미군 1명과 또 이제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사건은 이라크에서 일어났고 그 배후에는 이란이 있는데 이번에 공격을 한 것은 시리아예요. 분명히 이란에 보복을 한 것은 맞지만 왜 그럼 시리아인가? 미국은 이라크와는 여러 가지 같이 해야지 될 일이 많은 겁니다. 지금 이제 종교적으로는 중동에서 거의가 이제 순위파인데 이란과 이라크가 시아파가 이제 정권을 잡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란 하면은 핵 협상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 핵 협상을 이란과 하면서도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해를 입히고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서 해를 입히는 것은 나는 참지 않겠다. 군사력을 쓰겠다 하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라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보복이지만 이라크는 좀 더 필요하고 시리아는 이라크보다는 시리아가 이제 독재자가 지금 군림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시리아 내에 있는 그 시설을 폭격을 함으로써 이중적인 메시지를 지금 그 3중이네요. 나는 오바마가 아니다 하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는 숨진 것 같고요. 그리고 크게 인명 피해는 없었고 그 군사 시설만 지금 그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것도 이스라엘에 공격을 하기 전에 미리 알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조금 불편해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은 또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공격을 이란을 벌주기 위한 것이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이 같은 공격 사실을 알려서 이스라엘로서는 최근에 이란이 굉장히 그 군사력 쓰는 것이 저돌적이고 하니까 이번에 미국이 그렇게 이란을 공습을 해주니까 핵 협상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싫어했는데 공습도 하니까 조금 이스라엘도 만족시키고 미국이 지금 필요한 이스라엘도 조금 만족시키고 이라크 내에서 일어난 것에 대한 보복인데 이라크에서 보복하지 않았으니까요. 만족시키면서 이란을 벌주는 그러니까 원칙과 이상과 이런 것을 같이 간다는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는 공격당하면 보복한다. 반드시 받은 만큼 준다. 이건 이스라엘 스타일인데요. 그런다. 그리고 이상이라는 것은 또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 사람만 다친 게 아니잖아요. 미국 시설만 다친 게 아니기 때문에 동맹국도 보호를 한다 하는 이상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는다. 이것이 이란과 핵 협상을 할 여지는 남겨두면서 딱 타겟으로 해서 아주 그냥 치명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지는 않는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는 어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통화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통화를 한다, 뭔가 연락을 한다 하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왕자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달라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왕자가 아니라 내가 왜 왕자와 하고 통화를 하지? 나의 격은 왕이야.
왕자하고 통화 안 해. 왕하고 왕자의 아버지, 더군다나 그 왕자가 워싱턴 포스트에 칼럼니스트를 했었던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뭐 미국 영주권은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자말 카쇼기라는 칼럼니스트를 살해한 것이 미국이 내린 결론이고 세계가 내린 결론인데 내가 왜 그 살인자 왕자와 통화를 해야지 돼? 격도 안 맞고 아니지 하면서 왕과 살만 왕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왕과 통화를 할 때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통화를 끝내고 나서 왕의 아들인 왕자가 자말 카쇼기라는 칼럼니스트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좋은 칼럼도 쓰지만 독재로 간다 하는 나쁜 칼럼을 썼다는 이유로 살해를 했다는 게 결국은 정보국의 결론인데요. 그런 그 왕자가 그렇게 했다 하는 CIA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보고서를 읽었다고 하고요. 그게 벌써 2018년도의 일이었습니다. 새로울 것은 없지만 미국과 다른 모든 나라가 이 왕자가 살해를 했다 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과의 관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었을 때와는 달리 차가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방문한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인 자레드 쿠슈너와 아주 친해서 사막에서 텐트 쳐놓고 며칠 별밤을 같이 보내고 그랬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비즈니스 관계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그 전 대통령도 뭐 호텔 짓는 것 이런 것에 다 있기도 하고 중동에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마구 엉켜서 굉장히 친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보여준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는 오늘 아침에 텍사스로 가기 전에 하나의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크림반도를 합병한 지 7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이것도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크림반도 합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거나 아니면 2000몇 년도였었죠. 2018년도 G7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크림반도 러시아 거 맞잖아. 거기에 사는 사람들 다 러시안 말하잖아. 이런 얘기. 그렇죠. 과거로 흘러가면 구소련 당시에 이랬을 수도 있고 저랬을 수도 있지만 역사는 항상 현재의 맵으로 현재의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푸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넘어가고 그 러시아 거 맞잖아라고 얘기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달리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를 벌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 통화에서도 굉장히 인권을 강조했죠.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왕과도 마찬가지로 인권을 강조를 하고 법치와 인권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바이든 현 대통령의 외교적인 입장이고 사실은 미국이 늘 이 정도로 해왔던 입장입니다. 미국이 대통령이 바뀌면 당이 통치하는 당이 바뀌면 국내 이슈는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면 오늘 있을 무슨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여러 이슈가 달라지지만 외교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는 굉장히 외교 정책이 많이 바뀌어서 뭐 터키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와 가깝고 거의 모든 독재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좋아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든 독재자들에게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잘 대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그래오지 않았던 게 그랬던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다시 예전의 트랙으로 이 미국이 올라탄 것 그것만이 뭐 다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어제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경기부양책이 하원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원으로 보내지질 못했는데 상원에서도 그것을 이제
관리를 딱 검토를 해서 하원에서 지금 넘겨오는 이 안이 이게 맞아 틀려 하는 것을 검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상원에 검토를 하는 그 권한의 그 의원이 이건 아니다. 지금 이제 경기부양책이 60표가 아니고 과반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안에 뭉뚱그려서 하는데 아니 근데 예산안에 무슨 최저임금 인상안 15달러 연방 최저임금 인상안 이게 포함되어야지 돼. 이건 부적절해 하고 상원의 권한으로 그걸 뺄 수가 있습니다. 빼게 되니까 어차피 민주당에서는 각오했었던 일입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최저임금 인상안은 빠질 수도 있다. 민주당에서도 50표를 다 받아야 카멜라 해리스 해서 51표로 상원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데 애리조나와 웨스트버지니아의 상원 의원들이 각각 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전혀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거나 11달러로 해야 된다고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의원들의 그 표까지 받아야지 되니까 그렇잖아도 애매모호하고 했는데 상원에서 안 된다 하니까 하원에서는 그 안을 최저임금 인상안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빼고 오늘 이제 투표를 해서 올라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3월 중순에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요. 1,400달러 한 번 페이먼트와 그리고 실업수당 8월 말까지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상원에 여러 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라든가 실망했다고 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실망했다고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의회의 절차를 존중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따로 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쉽겠어요. 지금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버니 샌더스 연방 그 상원 의원이 가장 그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제도 그러더군요. 아니 기업에 주는 그렇게 이윤이 많은 기업에 주는 세금 감면은 크게 하면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먹을 빵이 없는데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도 못 올려라고 하면서 본인이 새로운 안을 낸다고 했지만 이것도 60명이 필요하니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좀 당분간 최저임금을 그 15달러로 하는 것은 그다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밀 럼니 의원 같은 경우도 10달러 2025년까지 그렇게 해야지 된다. 지금의 7달러 25센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정권이 바뀌면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어제 통과된 법안입니다. 그냥 무슨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러면 하나도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어제 통과된 이 법안은 하원에서의 이 법안은 굉장히 그 역사성이 있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봅니다. 어떤 법안이냐면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건데 그 권리라는 게 어떠한 것이냐면 어떤 사람은 집을 사고 팔 때도 있잖아요. 또 사람을 고용할 때도 있고 이런 때 성소수자, 성전환자까지를 차별하지 말아라 하는 것인데 하원에서 어제 이 안을 1964년도에 그 유명한 민권법을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성소수권자, 성소수자, 성전환자들이 있었겠어요. 거의 없거나 드러나지 않았거나 했기 때문에 못 넣었는데 거기에 다 포함을 시켜서 공공장소에서도 이 연방법에 따라서 성소수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2019년도에 하원에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상원이 공화당이 그 주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았죠. 이번에는 달라졌죠. 그래도 조금 그 어렵기는 합니다. 이것도 역시 50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 찬성을 해도 공화당 의원이 3명이 찬성을 해야지 되는데 어제 공화당 의원 3명이 하원에서 224대 206인데 3명이 뉴욕 구 출신의 의원이 2명이고 펜실베니아 지역구인 의원이 1명이거든요. 도시 출신의 의원이잖아요. 공화당이라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진보적인 거죠. 그리고 이 상원으로 이 안이 넘어가면은 중요한 사람이 밀 럼니 공화당의 그 연방 상원의원은 이 안은 반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밀 럼니 의원이 종교가 몰몬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나는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반대하는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은 종교적인 이유를 제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소녀에 대한 차별이다. 왜냐하면 성전환을 한
그 소녀로 불리기를 원하는 원래의 소년이었던 뉴 소녀가 스포츠팀 같은 데서 리얼 소녀와 생물학적으로 소녀로 태어난 소녀와 같이 겨루면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소녀로 태어난 소녀가 손해보는 거지,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의회에서도 성소수자, 성전환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호해야지 된다는 법안이 자꾸 나오는 것은 의회 의원들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아들이 성소수자인 딸이 또 성소수자인 경우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뒤에 일리노이주의 그 지역구인 그 마린 뉴먼 의원이 사무실 밖에 이제 성소수자의 그를 상징하는 길을 막 껴안고 너무 감격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가 성소수자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옆에 사무실에 있는 이 의원은 정말 유명해졌어요. 초선 의원인데 마조리 테일러 그린, 조지아가 지역구인 공화당 초선 하원, 연방 하원 의원이 나와서 딱 뭔가를 써붙였대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성밖에 없다. 남자와 여자, 과학을 믿어라를 딱 걸어놨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원은 자신의 그 딸인가 아들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그 길을 껴안는 게 아이를 껴안는 거잖아요. 너도 이제 차별받지 않아도 덜 차별받을 수 있게 됐어. 어제보다 뭐 이런 형태로 그래 거기에 대한 반응을 딱 그렇게 써붙이니까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저건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너무했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 보수라고 본인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뭐 동성애자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들을 하시죠. 대부분은 종교적인 이유로.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또 하나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다른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점점 뭐 줄어들었다고 막 좋아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역시 이번 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 주입니다. 그에 따라서 미치 매커넬이라든가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이런 사람들의 발언도 아주 예민하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죠.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좀 평이하죠.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조사를 했더니 미국의 성인들이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현상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27%밖에 안 돼요. 그런데 1월 달에는 뭐 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었고 선거 이후에 너무 어수선했잖아요. 그때는 똑같은 여론조사 결과 지금 현실에 만족합니다. 사회현상 등에 대해서 1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22%니까 2배 플러스 5%포인트만큼 많아졌다는 건데 당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민주당은 45%, 무당파는 27%, 공화당은 6%만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공화당은 오히려 1월 달에 14% 평균보다 많았어요. 평균이 11%였으니까. 그런데 무당파는 그다지 많이 늘어나진 않았고요. 14%에서 27%로 늘어났고 민주당도 뭐 어차피 승리를 했었던 때니까 1월 달에 40%에서 2월 달에 45% 해서 합계를 내보니까 27%는 현실에 만족을 하더라라는 건데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내려갔었거든요. 11월 달 선거 즈음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한 28% 대선 당시에 28% 현실에 만족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8%가 12월 달, 1월 달, 11월 달 그 선거 직후부터 너무 많이 내려갔었어요. 너무 어수선하니까. 뭐 부정선거다 뭐다 음모론에. 그래서 역사상 최저였답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역사상 최저는 2018년도가 그때 이제 too big to fail 해서 증권 시장 무너져, 부동산 시장 무너져, 부동산 관련 파생 상품 무너져 했었던 때잖아요. 그때보다도 1월 달에는 3%가 더 만족도가 낮았는데 지금 이만큼 회복됐다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는데 어제는 증권 시장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정말 중요하다. 이게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는 또 못 모르고 두려워하다가 이제는 대강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알면서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신중한 두려움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게 지금 미국 사람들의 심리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은 그 본인이 그 약속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이벤트를 했는데 취임하고 첫 번 그 100일 때까지 그 1,000만 도스였죠? 1,000만 도스? 아니죠. 1억 도스를 하겠다 했는데 어제가 5천만 도스 접종 그 받은 그 횟수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제가 37일째인데 25일에 그 취임식을 했으니까 그런데 취임식이 20일이었던가요? 20일이었죠. 네, 그러니까 37일이 되죠. 그러니까 5천만을 했으니까는 그게 반을 50일 전에 했으니까 말하자면 무슨 집단 어떤 형태로 말하자면 초과 달성을 한 거예요. 초과 달성을 하면 막 좋아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지금은 릴렉스할 타임이 아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질병통제국에서는 뭐 로스앤젤레스나 오렌지 카운티나 2주일 동안에 많이 내려갔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변이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릴렉스할 타임이 아니다. 지금 두 가지를 중요하게 봐야지 되는데 하나는 백신 공급이 좋아지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 존슨앤존슨은 한 번만 맞아도 어느 만큼은 커버가 된다고 하고 더군다나 또 존슨앤존슨은 그 파이저 그 바이오엔텍이라든가 아니면 그 모더나와는 달리 변이 바이러스 이후에 지금 나오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세 가지를 잘 활용을 하면은 더 좋을 수 있어서 백신에 관한 굿뉴스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나름대로 뉴욕은 뉴욕대로 많이 퍼지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굿뉴스와 배드뉴스를 같이 봐야지 될 때고요.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그 얘기는 주의를 계속 해야지 된다. 손 씻는 거 최근에 말씀 많이 안 드렸어요.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 대통령이 손 씻기부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정부와 굿뉴스는 정부와 개인이 잘 대처를 하면은 전과 같이 정신없이 이거 정말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런 상태는 그 상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올 불확실하긴 하지만 올 그 초여름까지만 잘 참으면 7월 말까지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 백신 접종을 받고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좀 플랫해지지 않을까. 영원히 뭐 바이러스가 완전히 다 사라지지는 않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그 애틀란틱의 그 예상을 토대로 해서 1년 뒤 이때쯤이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거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거 백신이 사실은 라티노라든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는 그런 그 인종에 더 많이 접종이 돼야지 되는데 현재요. 라티노의 바이러스 접종률 4.6%, 흑인계 5.7%, 그에 비해서 백인 11.3%, 두 배도 넘어요. 잘하면은 뭐 3배 가까이 되네요. 라티노에 비해서는. 아시안계도 많습니다. 10.5%. 아시안계는 꼭 뭐 집코드 이런 것이라기보다도 백신을 맞으려고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백인보다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잘 돼야지 되는데 잘 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사람의 말이 주목되는데 더 중요한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인데 첫 번째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어제 그 팍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뭐 셔네니티 이런 사람 아니에요? 팍스에서 저널리스트 출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만약에 원래 이 말을 좀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피하다가 단도직입적으로 앵커가 물어보니까 why not? 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에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되면 당연히 나는 그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에 이미 밀 럼니 공화당 상원 그 의원은 2024년도에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정말로 그 원하고 이 길이 뚫린다면은 아주 쉽게 공화당의 그 이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나는 전에도 그에게 투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테드 크루즈도 오늘 얘기를 하더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아무데도 안 간다. 그러니까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데도 안 간다. 굉장히 지지하는 것처럼 또 실제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세 사람이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공통점은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라는 것이지만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자신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로서 유권자도 생각해야 되고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 그 전 대통령에게 매달려 있는 의원들도 생각을 해야지 되고 본인의 본심 같은 것, 본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후보가 되면 지지하겠다. 이건 유권자들을 생각하는데 유권자들을 왜 생각하겠어요?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니까 다수당 자리를 다시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런 입장에서 그런 애매한 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고 밀 럼니 의원은 초지일관인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반대하고 그가 사라져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테드 크루즈 의원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아무데도 안 간다. 아무데도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본인이 후보가 돼서 대통령 야망을 이룰 때까지만 나에게 득이 되도록 그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다 입장이 다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 다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요일에 지금 공화당의 보수 행동위원회 지금 CPAC 이벤트에서 연설을 하는데 모든 게 다 트럼프예요. All about 트럼프입니다. 지금 그 CPAC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공화당 상관없습니다. 다른 CPAC, 다른 정치행동위원회를 만들기를 원한답니다. 오늘 그 폴리티코가 여러 명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어제 그 마알라고에서 만난 사람들의 말을 그 인용을 해서 직접 본인이 이름도 대면서 트럼프와 함께 일을 했었던 사람인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슈퍼팩, 뉴 슈퍼팩입니다. 지금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세이브 아메리카죠. 그런데 이 세이브 아메리카는 리더십 슈퍼팩이라고 해서 리더십 슈퍼팩이라는 이 단체는 개인이 헌금을 할 때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슈퍼팩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잖아요, 돈도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이 리더십 슈퍼팩 세이브 아메리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부정선거다 하는 사이에 몇 개월 동안 3,500만 달러를 거뒀는데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전혀 이런 한계 없는 공화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슈퍼팩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캠페인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해고했잖아요. 해고당한 그 코리, 그 랜도스키 뭐 저널리스트를 때리고 막 이랬었잖아요. 브레이트바트 기자를 때리고 해서 나중에 해고되고 했는데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또 놓기를 원한답니다. 어제 아들 또 캠페인 매니저, 소셜 미디어 담당자, 제이슨 밀러 같은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트럼프가 얘기하기를 내 팬이 좋아할 거야. 근데 어쨌든 목적은 돈이에요. 돈. 그래서 분명한 것은 2022년도 내년 선거에는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그 역할이라는 것이 공화당에 보복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탄핵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화당이 분열되잖아요. 공화당이 분열되면 누가 좋아해요? 민주당이 좋아하죠. 민주당은 지금 두 가지에서 좋은 점을 갖고 있는 거죠. 공화당의 분열로 거기서 에너지와 돈이 분산되니까 좋은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가만히 두고 보는 것도 여러 가지 소송이 너무 많이 걸려 있고 이미 이 8년 동안에
그 세금 기록이 1년 반 동안을 주세요 하고 여러 경로로 요청을 하고 압박하고 있었던 뉴욕의 검사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픽서 개인 변호사인이었던 그 코엔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감옥에 갈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감옥에 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죠. 제가 그 안에 그 보고서를 본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검사도 이것으로 어느 정도까지 범죄 성립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은 세금으로 이제 형사법으로 기소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하는 사람들도 루포를 다 보고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고 공화당 내부의 분열 때문에 그냥 보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그런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쉽게 어떤 그 바람을 한이바람 같은 것을 타고 간다고도 볼 수 있고요.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민주주의인 것 맞습니다.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을 명령을 하고 공습이 이제 시행되고 그랬던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아니 의회에 승인도 없이 군사력을 썼단 말이야 하고 이거 설명해 하고 지금 말하자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인데요. 인생은 또 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 의사는 지금 그 혐의로 어린 아이들을 그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뭐 이런 혐의로 100년 이상 형을 언도받고 복역 중입니다. 레리 나사라고 뭐 미시건주의 또 미국 그 올림픽 체조 선수 팀의 의사였었던 사람, 굉장히 빅뉴스였죠. 그런데 이 사람하고 그 당시에 2012년도에 미국 체조팀이 올림픽 금메달을 받을 때, 물론 여자 체조팀이요, 금메달을 받을 때 코치였었던 6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존 게더트. 이 사람이 어제 이제 미시건주에서 20몇 개 혐의로 뭐 여러 가지 다 그렇고 그런 혐의예요. 혐의로 확정되니까 내가 직접 그 출두를 하겠다 경찰서에라고 얘기를 했는데 출두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보니까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원래 두 사람이 친했어요. 두 사람이 친하고 이 코치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코치로서 금메달까지 받았으니까 체조 선수를 희망하는 많은 소녀들과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맡겼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미시건주에 짐을 갖고 있었어요. 그 짐에서 이 의사도 들락날락하면서 짐이 그런 장소가 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검사팀은 지금도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그동안 수사를 받을 때 뭐 경찰에 거짓 진술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전부 뭐 인신매매 뭐 등등 해서 20몇 가지의 혐의에 대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그 본인이 스스로 그 목숨을 끊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코지다운입니다.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오늘 미국과 세계 언론이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거 비디오도 있고, 안 꺼내놨나요? 제가 비디오도 있고, 그리고 신문으로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러시아 외교관이 이제 그 임기가 다 끝나고 갈 때는 뭐 축하 파티도 전에는 해주고 하는데, 가족이 8명인데요.
여행도 금지시키고 북한이 뭐 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너무너무 관리를 철저히 하니까 손수레를 타고 뭐 예를 들어 기찻길 옆 거기를 손수레를 타고 손으로 가족들이 밀어가면서 32시간을 간 거예요. 버스로 가면 블라디보스톡 거기까지 2시간이면 가는데 손수레를 32시간 하는데 제가 비디오를 봤는데 가족들이요 막 슬퍼하면서 힘들어 이게 뭐야 하는 게 아니라 야호 막 이런 식으로 힘들긴 힘들겠죠. 어린아이들이 3명이나 있는데 여행 가방도 다 그 수레 속에 있고 그런 게 정말 해외 토픽이 되는 거죠. 강혜신이었습니다.